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리뷰를 발표할 인천광역시 의료원 감염관리실 김지실 간호사입니다. 지금 발표할 내용은 국내와 인천의료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해외 지침 리뷰, 결론 순입니다. 국내 코로나 대응 현황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은 원인 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되면서 관심의 국가 위기 단계가 발표되었습니다. 1월 19일 중국 여행객이 인천의료원에 입원 후 이튿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되었고 주의 단계로 격상, 본원은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후 WHO의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관리 1차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침을 근간으로 본원에서 그동안 일본 환자를 치료하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추가로 하여 인천의료원 감염예방수칙 1.0 버전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된 1.0 버전을 비상대책위원회에 검토하였고 승인 후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안전과 원내 입원 중이거나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의 조기 선별 및 안전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2월 초 ECDC와 KCDC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유럽은 유행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지침의 내용이 굉장히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반면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국내는 자세한 환자 선별 과정 및 감염관리 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침마다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일관성이 없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병원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일본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WHO, ECDC, KCDC의 지침을 바탕으로 감염예방수칙 1.1 버전을 개정 원내 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1.1 버전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서의 감염관리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에서 촬영 시 감염관리, 환자 입실에 따른 동선 감염관리, 퇴원 후 환자관리, 환경청소와 소독, 보호복의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 환자 퇴원 후 유증상 감염자의 입퇴원이 반복되는 약 2주 기간 동안 병동 수간의사와 간호사를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 배치하여 훈련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2월 중순 대구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기경보도 주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중심에서 병원 전체 확진자 입원에 따른 감염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3월 초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원내 8명의 환자가 연속적으로 입원하면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전 병동이 운영되었습니다. 전 병동의 운영에 따라서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에 비해 열악한 시설과 구조, 인력, 체계 운영으로 일반 음악 격리병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환자와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른 방식의 감염 관리가 적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감염관리 수칙 1.2 버전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WHO의 팬데믹 선포, 유럽에서의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발생, 미국에서의 매일 앞자리 수가 달라지는 확진자 증가는 보호복 부족의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었고 3월 말 ECDC, 4월 초 미국의 CDC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지침 리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 ECDC, 한국질병관리본부 KCDC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리뷰하였고 인천의료원의 지침도 살펴보았습니다. WHO는 2014년에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of Epidemic and Pandemic from Acute Respiratory Infection in Healthcare라는 것에서 감염 예방 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한 전력으로 조기 인식과 감염원 통제, 행정적 통제, 환경과 기술적 통제, 개인 보호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세계 각 기구들이 저마다의 형식으로 기술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조기 인식과 감염원 통제, 행정적 통제, 환경과 기술적 통제, 개인 보호구의 카테고리로 나눠 리뷰하고 차이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초기 인식과 감염원 통제는 감염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주요한 병원체 감염원입니다. 따라서 감염원의 확산을 예방하고 감소하는 활동은 정말 중요하죠. 이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호흡기 위생, 그다음에 조기 인식, 조사, 프리코션의 적용, 보고와 감시, 치료 등이 그것입니다. 행정적 통제는 감염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들을 유용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명확한 지침이나 정책, 진단 방법의 적용, 표준주의 등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방법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른 환자 배치, 환자와 직원의 비율, 직원 교육, 예방접종이나 백신 투여가 그것입니다. 환경과 기술적 통제라 함은 공기 중이나 표면의 오염이나 감염원의 농축을 감축시키는 활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환기, 공간적 분리, 최소 1m 이상의 간격, 표면 청소와 그 소독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프로텍티브 에퀴파이먼트, 보호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호구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전략들은 감염원을 감소시키지만 제거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병원체 전파 위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구의 효과는 충분하고 정기적인 공급, 직원의 훈련, 손위생, 또 적절한 인간 행동이 수반될 때 나타납니다. 결국엔 이 네 가지 통계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행 발생이나 아니면 WHO 팬데믹 선언 전에, 즉 1월과 2월에 발표한 해외 지침의 리뷰입니다. 모든 대상자들에게 표준주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추가적 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WHO는 비말주의, 접촉주의, 필요시 공기주의로 했으며 공기 전파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조기 인식과 감염원 통제를 위해서 설문지를 통한 스크린과 다른 환자로부터 의심 환자 분리, 행정적 통제로 적절한 지침이나 직원 교육, 환자 밀집 최소화, 효과적인 검사의 뒷받침, 충분한 물품 공급, 적절한 환자 대 의료인의 비율, 직원 감염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환경과 기술적 통제는 충분한 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충분한 환기다라고 얘기하면 환자당 초당 60리터의 환기율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시간당 환기가 9회 이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코호트 격리, 충분한 환경 청소, 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요구했었고요. 만약에 에어로졸이 형성되는 시술을 할 때는 환기가 환자당 초당 60리터에서 120리터로 권장을 했고요. 이것은 12호 환기를 얘기하고 음압을 같이 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개인 보호구는 외과용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했으며 필요시 눈이나 안면 보호구, 여기 보면 청결하고 긴팔에 방수 가운을 입도록 얘기하였고 만약에 에어로졸이 형성되는 시술이다라고 얘기하면 N95나 또는 FFP 등 그 동급의 호흡구를 착용을 하되 꼭 실체크를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 CDC는 WHO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구는 외과용 마스크보다는 N95 동급의 FFP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KCDC 같은 경우에도 WHO와 같이 같은 프리쿠션을 권장하였고 그렇지만 이때 저희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초기 인식과 감염원 통제 시 증상이라든지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도록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소독에 있어서도 1000ppm 락스와 70% 알코올 사용을 권장하였고 이렇게 프리코션이 드롭플렛과 컨택임에도 불구하고 권장되는 모든 보호구는 N95와 전신 보호구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1월과 2월에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전신보호구, 덧신, N95, 장갑, 고글을 어디에서든지 다 착용했었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천의료원은 본원은 WHO의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지속적인 논의 후에 청소와 의료 폐기물 처리 담당자를 교육하였고 공급실을 연계해서 필요 물품을 확인하여 구입을 요청하였으며 간호부와 연계하여 간호사 인력을 수급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원내 공지와 현수막을 통한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에 대한 교육이 같이 들어갔었고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개별적인 식사가 제공이 됐고 직원용 식당에서는 2m 간격을 두면서 식사를 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검사실 부분이 계속 약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침은 똑같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접촉하는 직원은 전신보호구, 겉덧신, 전용 신발, 고글, 이중장갑, 헤어캡, N95 호흡구나 PAPR 착용을 권장하였고 그 외 선별진료소나 중앙현관 통제할 때는 보호구 5종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고글이나 안면보호구, 그다음 외과용 가운, 헤어캡, 장갑, N95 호흡구를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겉덧신이 좀 부족한 상태여서 전용 신발로 대체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별진료소로 왔다 갔다 하는 직원이 계속해서 일정한 고정된 직원이 아니고 변화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탈의하고 차기하는 과정 중에 오염에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구 5종으로 권장을 하였습니다. 인천의료원의 1.0 버전이고요. 인천의료원의 1.1 버전입니다. 뒤쪽에서 최종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일단 그냥 개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WHO의 팬데믹 선언과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보호구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근무하는 직원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문제되었습니다. 이외에 해외 각 기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자세하며 정확하고 행동 가능한 2차 지침들을 발표하였습니다. WHO는 잘 계획된 트리아제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행정적 통제나 환경과 기술적 통제는 크게 변화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 꼭 적용해라, 꼭 사용하라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공인된 소독제로 소독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개인 보호구 사용에 있어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특히 에어로졸 시술 시에는 N95나 또는 FFP와 그 동급의 호흡구 사용을 권장하고 밀착 체크하도록 하였습니다. ECDC는 조기 인식과 감염은 통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증상이어도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외과용 마스크 차용을 크게 강조하였고요. 행정적인 통제로는 의료인의 훈련, 외래 방문 최소화를 위해서 재스케줄하거나 방문을 취소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혹시 대거 환자 발생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여서 침상, 호흡기구, 보호구, 의료진의 준비를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에어로졸 시술 시에는 음압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에어로졸의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특히 프롬 포지션을 취할 때 또는 벤틀레이션이 디스커넥 됐을 때도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시술로 보았습니다. 환경과 기술적 통제에서는 환경 소독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는데요. 특히 100배 소독 락스 소독을 하도록 하였고요. 표면 소독에는 락스보다는 70% 알코올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WHO의 PP 사용을 위한 위험 사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사정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체의 전파 경로와 시설에 따른 환기 정도, 활동에 따른 노출 정도, 목표 대상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버롤이죠. 이 전신보호구, 이중장갑,
헤어캡은 코로나19에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이제 이 커버롤보다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서지컬 가운을 입도록, 단 AP 가운은 뒤쪽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코호트 격리 중이라 하더라도 환자 간 장갑 교훈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였으며, 재사용되는 보호구는 꼭 재처리 과정을 하여 사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천 마스크죠. 우리 코튼 크로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료 종사자는 외과용 마스크나 호흡구를 사용을 해야지 천 마스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은 보호구 부족으로 인해서 직업적 위험 노출 통계에 따라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 위험 관리 계층에 따르면 물질의 제거라든지 대체가 사실 위험 물질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코로나19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 엔지니어링 컨트롤을 위해서는 방어벽 두는 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격리시키고 선별 진료소 등의 물리적인 차단막을 준다든가 환기 관리를 하도록 권장하였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컨트롤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실행 방안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마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방문, 환자를 감소하는 대안들 또는 원격 진료, 감염원 통제, 코호트 격리 또는 보호구의 사용 훈련, 밀착도 점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보호구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입하고 저장하고 보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되 부족하면 대체 대안에 대해서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미국의 CDC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증상 환자에 의한 감염 노출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모든 의료진은 외과용 마스크를, 병원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최소한 1000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선택적 치료를 제한하고 가능하다면 화상진료로 하도록 하였고 병원 출입에 최소화를 하되 의심이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스크린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위생이나 물리적 차단벽 설치, 코호트 격리, 치료에 참여하는 직원의 최소화, 우선순위에 따른 보호구 적용으로 행정적 통제를 하였습니다. 선별 진료소의 물리적인 차단막이나 또는 파티션, 그다음에 공유하는 공간에 커튼을 설치한다든가 공기 조화의 관리, 그다음에 공기 감염 격리 시설에 대한 어떤 기술적 지침들을 제시하면서 환경적, 기술적 통제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보호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되었고요. 특히 절대로 의료진들은 처음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에어로졸 시술 시에는 N95 마스크 착용을 얘기하였으며 혹시 에어로졸이나 비말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나 또는 고접촉 상황에서는 가운을 어디까지 착용해야 되는 착용 범위에 대한 것들도 자세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KCDC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보호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에 1차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천의료원도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증가한 확진자 입원에 따른 전 병동이 가동되었고 이에 따라서 보호구나 소독제 등 부족 물품에 대한 관리와 직원 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모든 병실이 확진자가 입원을 함에 따라서 위기 대응반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각 부서의 역할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상 대책도 감염관리 실장에서 부원장 주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전 병동 가동에 따른 환자 입실 동선도 다시 재정비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으로만 환자가 입실하여서 3번 라인만 허용이 됐다며 이후엔 전 병동이 다 확진 환자를 받았기 때문에 1라인, 2라인으로 해서 개별적인 외부 동선을 구분하였습니다. 일반 음악 격리실은 그 전부터 청결구역과 오염구역, 그다음에 준오염구역으로 구분을 하였고 내부로 진입했었을 때 진입 동선이 다음과 같았었습니다. 이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여기는 청결구역이고 여기 이제 오염존으로 구역을 구분하였습니다. 각 병실이 다 확진자 환자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 안으로 유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동선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1라인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라, 2라인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도록 하고 어떻게 이쪽에는 환경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동선 계획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실에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을 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서 소모품과 보호구를 지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문에는 다음과 같이 출입객의 관리를 위해서 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도록 얘기하였고요. 병실 안에 간호사실 스테이션에서는 최선도로 어떤 것들이 비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였고, 이거는 이제 보호구 차기실입니다. 그래서 차기실에 보시면 각종 보호구가 이제 정비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입는 것에 대한 안내문, 또 거울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당시에 이제 겉덕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용 신발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준비되었습니다. 환자가 입실해 있는 병실입니다. 각 병실마다 소독용 발판이라든가 아니면 페달용 소독제 등에 대한 준비 등이 다 일어났었고요. 각 병실 안에는 이동형 음악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제독실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도 이동형 음악기를 설치하고 각각의 탈의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의의 순서라든가 소독제 등이 다 지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병동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이라든가 요구되는 소모품, 각각의 보호구에 대해서 총 필요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단가에 적진 않았지만 이제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했고 이런 것들을 공급실과 다 상의해서 구입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대량 환자 입원에 따라서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영상의학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차폐복에 대한 구입, 그래서 이게 무게를 좀 덜 하면서 어떻게 착용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걸로 구입을 해서 가운, 차폐복, 전신보호복, 겉옷이, 겉장갑, 속장갑, 앵고 순으로 이렇게 입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병동에 국가진입 입원 치료 병상에 비해서 인력들이 아직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돌아다니면서 앵고 피테스를 통해서 밀착도 훈련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입원 환자 안내문과 퇴원 환자 안내문도 1.2 버전으로 재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입원 시에는 그 출입 제한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협조 사항을 좀 강조를 해서 입원 안내문을 제시를 했고요. 퇴원 후에는 저희가 이번 안내문에 갖고 온 물건은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소지품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환자들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되 굳이 갖고 가야 될 소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문도 같이 추가를 하였고, 그다음에 지정된 외래 일자에 맞춰서 방문을 할 때 외래 방문 시에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 안내문에 같이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음악 격리 병실 중심의 감염 관리 지침 1.3 버전이 이제 재개정되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일반 음악 격리 병실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 일반 음악 격리 병실 보호구 수준에 대한 것들, 이 보호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제시하였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보호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보호구를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관리하는 방법들, 그래서 횟수는 어떻게 하고 사용하는 소독제는 뭐가 가능하며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고요. 음악 격리 병실 입원 환자 후에 그 동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검체 채취 과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검체 채취와 그걸 포장하는 직원은 어떤 보호를 하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할 때 감염 관리, 이제 CT 촬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에서 촬영할 때 어떻게 감염 관리해야 되는 것, 간혹 가다가 환자가 병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오염 세탁물에 대한 처리 방법, 환자 퇴원 후에 감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지침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다 움직여줬습니다. 또 원내 직원 감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해외 여행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근 시 호기 유증 사항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때 당시에도 대구나 경북 지역 방문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해열제 같은 거 복용해서 절대적으로 증상 소멸한다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권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태 악화로 인해서 혹시 타병원으로 전화를 할 경우에 어떻게 음압 앰뷸런스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누가 이동을 하고 각각의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고글과 겉옷이 부족에 따른 재사용 소독 방법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대상자로 하여금 표준주의가 적용을 하되 추가적으로 비말과 접촉주의, 에어로졸 형성 시에는 공기주의가 적용됩니다. 초기 인식과 감염원 통제를 위해서 무증상자를 통한 전파위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모든 의료기관 출입자는 감시 대상이 됩니다. 행정적 통제는 코로나19 운영과 관리 지침을 마련을 해야 하고요. 전담 운영팀 구성과 운영, 위험도 사정에 따른 인력과 물품, 장비의 준비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환경적 기술적 통제는 최소한 6에서 12의 환기가 필요하며 에어로졸 형성을 하는 시술이나 상황 시에는 음압이 제공되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1인 격리를 합니다. 주기적인 환경 청소와 공인된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구는 병원체의 전파 경로나 환기 정도, 활동에 따른 노출 정도, 목표 대상자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의료기관 내 모든 근무자는 외과형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 접점 부서는 긴팔 방수 가운, 장갑, 고글이나 안면보호구, N95 호흡구를 착용을 하되 단 밀착도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의료 환경에서는 감염 관리를 주제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각종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침이란 바로 그러한 순간마다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조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이 정의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